책에서 보면 알리사가 제롬과의 사랑을 지키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연했다는 이유로 줄리에트가 제롬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줄리에트에게 제롬을 양보하려 합니다. 또한 제롬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제롬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는 것마저 자제합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없어야 제롬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롬을 떠납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지만 현시도 자신들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이들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알리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가며 사랑을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리사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알리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 알리사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집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에 대한 집착이 정신적 사랑만을 지향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 잡았고 제롬과의 사랑에서도 계속하여 거리를 유지하며 제롬과 정신적인 사랑만을 나누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책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알리사는 독실한 청교도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당장 눈앞의 기쁨보다는 내세를 위해서 덕을 쌓는 일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롬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신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며 내세의 구원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제롬의 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리사의 일기를 보면 자신이 제롬에게 하나의 우상이 됨으로써 제롬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나 걱정하는 부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미뤄봤을 때 종교는 알리사에게 깊이 박혀있는 신념이며 이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희생적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답답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알리사가 살아온 삶 그리고 그녀의 가치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알리사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녀가 누구보다도 제롬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롬을 위해 많은 것을, 심지어 제롬까지도 포기한 것은 그녀가 그 크고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그녀의 가치관이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지나치게 올가맸고 그에 따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워줘. 저희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희생적 사랑이 속세적 사랑, 즉 현실적인 사랑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책 속에 나와 있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를 주장해 보이겠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줄리에트입니다. 줄리에트는 책의 주인공 중 하나인 제롬과 사랑하는 사이, 즉 제롬의 연인인 알리사의 여동생입니다. 이 줄리에트 역시 제롬을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알리사와 제롬이 서로 결혼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줄리에트는 제롬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외도하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줄리에트는 이 결혼 때문에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서도 책에서 읽어보면 5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잘 살고 또 화목하게 살고 있고 또한 알리사와 제롬의 사랑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서 에드와르와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없이 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나 평안을 추구하는 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제롬입니다. 제롬은 책의 주인공으로 알리사와 연인관계이고 알리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제롬을 만나기를 꺼려하는데요. 그래서 그 제롬은 알리사의 이런 심경을 또 이해하고 알리사를 만나지 않고 또 편지도 자제함으로써 알리사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알리사인데요. 알리사도 역시 제롬과 사랑하는 사이고 제롬을 좋아하지만 알리사는 제롬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제롬과 거리를 두려 합니다. 처음엔 알리사의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책을 더 읽어보니까 알리사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알리사가 제롬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쓰여진 시대 사상으로는 여성이 더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리사는 이 제롬보다 관여하다는 사실 때문에 좀 나름의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더 젊고 좋은 여자와 결혼하길 바래서 제롬과 더 거리를 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알리사의 건강입니다. 알리사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는 제롬에서 보낸 편지에 들어갑니다. 제롬에게 보낸 편지에는 얼마 전부터 몸이 좋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도 그러고 또 알리사의 일기에도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제롬이 알리사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알리사가 지나치게 말랐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알리사의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알리사는 자신이 제롬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혹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줄리에트의 경우에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 진짜 자신이 행복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히려 행복을 추구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한 선택,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에 합리화를 한 게 아닐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론 줄리에트의 최대 행복은 제롬과의 결혼이겠죠. 하지만 줄리에트가 제롬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알리사와 제롬 혹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 알리사의 부모님이나 에두아르, 즉 줄리에트와 결혼하려 했던 사람들도 다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줄리에트가 에두아르와 결혼한 것은 어찌 보면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알리사가 제롬의 내세 구원, 또 알리사가 제롬을 위해서 제롬에 떠났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제롬이 겪을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알리사가 좀 자신의 이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제롬과 거리를 둔 건 아닐까요? 그 알리사 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사가 누구보다도 제롬을 사랑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리사가 제롬의 구원을 위해 떠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사는 독실한 청교도인이었고, 그런 알리사에게 진정으로 제롬을 사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좀 괴롭더라도, 그리고 제롬이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자신이 제롬을 떠나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알리사가 살면서 유년기에 어머니가 외도 때문에 야간 노절한 것도 그렇고, 또 청교도인이라는 알리사의 종교 때문에 이렇게 제롬과 거리를 둔 것이 있겠지만서도, 이를 제외하고서 예를 들면 줄리에트가 에두아르와 결혼했을 때 알리사 자신의 희생 없이도 줄리에트가 행복했다는 것을 보고도 그걸 보고 나름의 질투심 같은 걸 느꼈다고 책에 써있는데, 이런 거는 알리사의 청교도적인 그런 인식이라기보다는 좀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걸 떠나서 일종의 강박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청교도적인 그런 신념에 의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걸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일종의 강박감을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구절이 대표적인데, 줄리에트가 자신의 희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일종의 질투와 어떻게 보면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알리사가 어느 정도 강박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요? 수기 시간 2분 갖겠습니다. 오케이. 주장 1팀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주장 2팀의 주요 주장이 희생적 사랑이 현세적이고 속세적인 사랑보다 중요하다,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층은 둘의 사랑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알리사와 제롬의 편지, 그리고 알리사의 일기를 확인을 해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감정과 모습이 서로를 열망을 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괴로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리사는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사실 이 측의 주장이 알리사의 선택이 그녀에게 있어 그녀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롬의 경우는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면 충분히 알리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를 설득을 하여서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리사가 제롬에게 거리를 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느낀 사랑에 대한 회의감, 자신의 나이가 제롬보다 많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진 것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무엇보다 알리사의 첫사랑이라는 점으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알리사의 삶과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제롬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알리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롬이 너무 알리사의 방식에만 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롬이 알리사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한 것이 결국 알리사가 괴로워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요. 물론 제롬이 알리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그에게도 알리사와의 사랑이었지만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도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리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본인의 두려움도 극복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주장 2팀 반론 받겠습니다. 우선 알리사와의 사랑의 방식이 제롬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리사의 이기적 마음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롬은 실제로 알리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편지를 쓴다던가 약혼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할 정도로 크게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후반부 알리사의 일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알리사가 제롬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알리사는 자신의 마음을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롬이 알리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형태가 되고 일방적인 관계는 굉장히 지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내용에서 제롬이 알리사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알리사가 자신이 목걸이를 매일 하고 나오지 않은 날은 제롬이 떠나가라고 말하고 제롬은 이를 다 따른답니다. 제롬이 알리사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 불안해할 정도였다면 알리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조금 바꿔서라도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조금 더 했어야 더 옳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인론에서 알리사의 삶에서 어머니의 외도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알리사의 어머니의 외도가 과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알리사가 어머니의 외도로 인해 아예 가정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아예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처나 이런 것을 치유를 아예 포기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리사의 이런 행동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외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생각보다 종교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좁은 문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지 어머니의 외도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선 주장 2팀에서 알리사가 제롬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알리사가 제롬에게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은 날에는 떠나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었는데요. 그 뒤에 알리사의 일기 내용을 보면은 그가 만약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결국 제롬이 그런 식으로 알리사가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제롬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입니다. 주장 1팀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제롬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일이 진행됐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알리사가 반대로 제롬에게 마음을 열거나 아니면 더 관계가 진전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롬은 뭐랄까 도박이라 해야 되나요? 도안이를 몰아는 상황으로 생각했고 만약에 제롬이 남아서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안전한 길, 즉 자신이 떠나는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롬이 이런 선택을 한 거에는 뭐랄까 알리사의 미적지근한 반응도 있겠지만 또 둘 다 첫사랑이고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롬의 판단력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리사의 일기를 보면 줄리에트가 제 행복을 내 희생밖에 땀내서 찾아냈다는 것과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태여 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되돌아온 무서운 이기주의가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알리사는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리사의 강박증이 제롬과의 사랑에도 영향을 미쳐서 제롬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하고 심지어 제롬을 포기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즉 제롬과의 사랑보다 자신의 희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사가 통교도적인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인물과 그렇고 알리사의 사랑이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알리사가 택한 사랑 방식은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알리사에게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외도 이후에 알리사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되었고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도 역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제롬을 포기하게 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알리사가 지금 책에서 보시면 제롬을 완전히 밀어냈다기보다는 제롬이 아까 혜지가 얘기한 것처럼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갈등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강박만으로 제롬을 밀어냈다고 하기보다는 알리사 역시 제롬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자신의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장 2팀의 반박 중에서 알리사가 어머니의 외도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알리사가 가정을 가지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말하는 어머니의 외도에 의한 상처는 생각보다 깊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는 것이 무의식적에 자리 잡으면 그것을 본인의 힘으로 치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정을 가지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한 사랑에 대한 집착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혼자서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외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외도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영향이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알리사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롬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롬도 알리사의 어머니의 외도를 목격했을 때 또한 어린 나이였고 제롬 또한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점 없으신가요? 잘 들어가면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괜찮은데. 네, 주장 1팀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알리사가 행동을 한 방식은 보기에 따라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알리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외도를 보고 충격을 받아 순수한 사랑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가족을 보살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사는 초반에는 동생인 줄리에트를 위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집착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제롬의 학문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제롬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녀 스스로도 사랑을 열망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희생정신이 그녀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사랑에 있어 그녀를 주저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종교였습니다. 그녀에게 종교란 제롬과의 추억 그 자체이자 그녀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내세로 향하는 길만이 최선의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가 제롬에게 있어 하늘에게 가는 길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제롬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제롬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알리사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알리사의 방식을 마냥 답답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녀가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하고 그녀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장 2팀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책을 관통하고 있는 뼈대는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입니다. 이 둘의 사랑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둘은 약혼도 하지 못한 채 알리사의 죽음으로 사랑이 마무리됩니다. 알리사와 제롬이 했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희생적 사랑이 행복한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알리사는 내세의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평생 소망하였기 때문에 제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두렵고 제롬 역시 이런 알리사의 뜻을 존중하며 알리사와 약혼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희생적 사랑을 보이는 분은 이 둘뿐이 아닌
알리사의 동생 줄리에트도 있습니다. 줄리에트 또한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제롬을 사랑하는 마음을 희생하며 에두아르와 결혼합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의 결과 이 인물들이 더 불행했는지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알리사와 제롬이 희생적 사랑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랑했을 때, 혹은 줄리에트가 자신이 바라던 인물인 제롬과 결혼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희생적 사랑이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적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